한 교관이 복도를 가로질러 기관실 앞에 당도한다. 조심스레 노크를 시도하지만 인기척이 없는지 반응이 없다. 다시 한번 노크를 하니 그제서야 안에서 문이 열린다. 그때 복도 쪽에서 종석이 걸어 들어오면서 이내 셋은 기관실 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다. 종석과 기호는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교관만 쳐다볼 뿐이었다. 종석은 여전히 마뜩자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숨을 내쉰다. 교관이 나가자마자 기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부선장을 바라본다. 종석은 귀찮은 듯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면서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종석. 기호는 멍한 표정으로 종석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고 식당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교육생들. 이른 아침인지라 배 안의 승객들은 그리 보이지 않고 대체로 교육생들로 가득하다. 교육 시작 전인지라 배 안은 각자들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마침 시연과 혜민도 음료수 자판기 쪽으로 이동하여 각자 에이드를 꺼내더니 이윽고 난간 쪽으로 이동한다. 시연과 혜민의 건너편에는 동윤과 석준이 난간에 걸터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봐도 심각한 표정이다. 그런 표정이 눈에 들어온 시연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들 곁으로 다가간다. 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지는 않고 일단은 돌려서 이야기를 꺼낸다.
석준은 시연과 혜민을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다시 아래로 고정하며 한숨을 내쉰다. 이 모습을 본 시연은 동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동윤은 석준을 붙잡고 반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끌고 가기 시작한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석준,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연과 혜민.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시연은 멀어져가는 그들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각 기관실에서는 항해사들 간의 근무 교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호는 다른 항해사들이 들어오자 새벽에 설정했었던 항법 장치와 항해일지 기록 현황, 그리고 2일차 항해 플랜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기호는 항해사들의 어깨를 툭 쳐주며 고생하라는 말과 함께 근무 교대가 이루어졌고, 이내 항해모를 벗은 다음 목을 좌우로 비틀어 찌뿌둥한 몸을 풀어준다. 그리고는 나가려는 순간 종석과 눈이 마주치는데 기호는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이어지면서 오전에 있었던 교관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기호는 종석을 잠시 쳐다봤으나 종석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뒤 이내 시선을 전방에 고정하였다. 찜찜한 기분으로 기관실을 나서기 전 기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종석을 쳐다봤으나 종석은 여전히 앞만 쳐다볼 뿐이었다. 기관실을 나선 기호는 휴게실로 이동하면서 고민에 빠진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부선장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까? 과연 이야기를 한다고 될 일일까? 영 시원치 않은 부선장의 표정과 행동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설득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바로 선장에게 다이렉트로 보고를 해버릴까? 아니, 엄연한 보고 체계가 있는데 부선장이 아닌 선장에게 보고를 해버린다면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 같아서 함부로 하지도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묵과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다. 휴게실로 들어온 기호는 개인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을 켠다. 눈에 먼저 들어온 채팅 앱.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 기호의 동창들의 새천년호 승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하루빨리 당사자의 소감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으나 지금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는 기호는 이내 결심한 듯 문자 메시지로 들어가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한다. 기호는 문자를 보내고 스마트폰을 한참 들여다본 뒤 크게 하품을 한 후 이내 침대 위로 올라가 눈을 붙이더니 이내 스르르 잠이 든다. 그 시각 종석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리고 종석은 스마트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한다. 기호가 보낸 문자를 무표정으로 확인하더니 그대로 다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만다.